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했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말을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2번이나 쏘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건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미국에서 이 북한 도발 관련한 중요한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민심은 또 어떤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이 병원선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병원선은 전쟁의 필수품이죠. 그 병원선이 2년 만에 시동을 걸었는데 왜인지, 그리고 이 주변에 군사적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24일의 ICBM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ICBM 발사 실험 중에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해당 소문이 확산되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실험 실패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 소식이 돌자 북한 당국이 정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월 31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평양시의 행정간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사일 실험 실패가 있었던 3월 16일 오전에 평양시 순안구역과 형제산구역, 용성구역에서 하늘을 째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쾅 하는 폭발음이 청취되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이 굉음을 듣고 수많은 파편 조각이 연기를 피우며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약 20km까지 상승한 뒤에 폭발한 이 미사일은 평양 주변 곳곳에 파편의 비를 뿌리는데요. 평안남도 평안군 원하리 농촌마을에서도 폭발음 청취와 파편 추락 보고가 있었고, 평성시 상차동과 하차동, 용성구역과 순안구역에서도 파편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용성구역 중이동에서는 행인이 큰 파편을 맞고 즉사하는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공중 폭발을 본 사람이 몇인데 무엇이 두려워 숨기냐 라며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적들이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라며, 나쁜 놈들이 퍼뜨리는 거짓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말려들지 말라 라며 주야로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두 눈으로 목격한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성공으로 둔갑시키고 미사일 발사 성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당국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4월 1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통해 최근 북한 내부에 전량세대, 즉 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 외곽은 물론 시내에서도 일가족이 아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일 미사일을 쏘는 당국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ICBM과 SLBM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추가 무력 도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기도 전에 내부 봉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3월 16일 ICBM이라고 불리는 이 화성 17형 쏘았죠. 그런데 쏘자마자 20km 상공에서 폭발하고, 이렇게 거대한 미사일이 이게 뭐 1단 로켓 분리되기도 전에 1단, 2단, 3단 엄청나게 거대한 이 미사일이 하늘에서 산산조각 나서 공중에 흩뿌려졌는데, 이 쇳덩이가 무슨 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뿌려가지고 이 대기권 내로 들어오면서 열에 의해서 막 갈리고 부서지고 뭐 해서 더 작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많이 보이는 하늘에서 터진 겁니다. 20km 같으면 많이 보입니다. 20km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바닷가에서 수평선 보시죠. 그 수평선 보시는 그 수평선이 한 30km 됩니다. 그러면은 수평선 이쪽 편 한 3분의 2 지점에 그걸 3차원으로 올렸다 치고 거기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곳에 까만 미사일이 그리고 불꽃을 쫙 올라가던 미사일이 터졌다. 이건 뭐 양사방에서 정말 뭐 수백만 명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흩뿌려졌는데 이 엄청난 쇳덩이가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김일성 전치군사대학의 뭐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학생이 몇 명 죽었다. 또 거리를 걷던 주민이 완전히 그냥 맞고 즉사했다. 뭐 이런 보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인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보가 완전히 통제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다못해 시체말로 바보가 아니죠. 알죠? 저 정도 미사일을 한번 쏘려면은 저 비용이 상당하겠다.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할 거야. 라는 것들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람들이죠. 북한 사람들도 교육을 아주 높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양 사방에서 굶어 죽는 전량 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만 해도 청진, 회령, 신의주 각각 다르죠. 함경 북도 지역, 평안 북도 지역, 자강도 양강도 지역 뭐 이런 각각의 지역에서 일가족이 굶어 죽는 보고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데 그리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나쁜 놈들이 지금 유언비어 퍼뜨리고 있으니까 믿지 마. 그리고 더 이상 퍼뜨리지 마. 이런 것들을 저녁의 생활 종화 때부터 계속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데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바보는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해서 북한이 3월 24일 또 쏘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북한은 그걸 쏘고 이걸 화성 17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거 바로 뭐 그냥 들켜버렸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이냐? 화성 17형을 이렇게 쏘았습니다. 쏘고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거 실패했다라고 그냥 뭐 판별 나버리면 이거 지금 김정은 또는 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죠. 그러니까 빨리 다시 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다시 쏴서 6,200km 고도까지 올렸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3월 25일 날 이거 화성 17형 쐈어 라고 했는데 정말 믿었던 남조선 국정원에서 아니야 그거 화성 15야 라고 국정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화성 15였습니다. 왜냐? 이 화성 17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을 개량한 이 318 혁명 발동기라고 하는 게 4발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 20km까지는 3월 16일 날 올렸으니까 이 사진하고 이 동영상하고 3월 24일 날 저 위로 올라가는 성공한 동영상하고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짜집기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날씨가 달랐어요. 3월 16일의 날씨와 3월 24일의 날씨는 완전 달랐어요. 24일 흐렸다 이거예요. 근데 왜 맑은 날 올라갔는데 하늘 위에서 또 갑자기 흐리냐. 짜깁기 한 것이 바로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엔진이 4개였는데 왜 거기에선 엔진이 2개냐. 화성 17형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인 게 바로 들켜버리니까 이제 북한이 야 이거 안 되겠다. 4월달에 지금 굉장히 큰 행사들이 연이어 있는데 이거 뭔가 다시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4월달에 뭐가 있냐. 4월 11일 날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김정은이 행사죠. 4월 13일 날 김정은이가 또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아주 중요한 날 아닙니까? 10주년이 2개 연이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틀 후 4월 15일이 김일성이 생일이죠. 태양절. 그리고 4월 25일이 인민군 건군절. 이렇게 연이어 있으니까 뭔가 지금 보여줘야 돼 하는데 지금 북한이 3종 세트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이번에는 3종 세트 동시 도발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실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의 이상 활동이 증가했으며 미 정부는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각 3월 3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5명의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최근 북한이 지하 핵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 활동을 재개했다고 전했는데요.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것으로 발표된 지하 핵실험 시설에서 건설과 굴착 활동이 재개된 것은 북한이 이 시설을 복구해 추가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추가 도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16일과 3월 24일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만 16일 발사는 1단 추진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폭발이 엠프라 액체 연료 시스템의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며 북한 당국은 사고 후 관련자를 문책하기는커녕 되려 격려하며 추가 실험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에 이어 SLBM 도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현지 시각 3월 31일 심포조선소에서 824 영웅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라며 잠수함과 예인선, 실험용 바지가 연달아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기만전이거나 SLBM 발사 실험을 앞둔 준비 작업의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3월 31일과 4월 1일 연이어 동해상에 RC-135S 코브라보를 띄우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적 무시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도발 강도 역시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ICBM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화성 15를 쏘고 화성 17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들켜버렸죠. 그것도 얄밉게도 남조선 국방부가 그렇게 또 거짓말인 걸 또 밝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 다시 또 뒤집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패하면 그 관련 기술자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괜찮아 열심히 해서 다시 또 해봐 이렇게 하면서 휴가도 주고 특별 공급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해 라고 하는 것이고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 SLBM 쏘는 테스트 잠수함 있죠. 그게 지금 이 움직임이 있고 또 바지선까지 움직이고 한 것으로 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풍계리 지난 2018년 5월 24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들까지 초청해가지고 폐쇄하는 폭발하는 그 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시 다 만들어서 지금 핵실험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유엔이 규정하고 미국도 이건 레드라인이야 라고 선포한 게 핵실험, ICBM, SLBM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드라인 3종 세트 동시에 다 넘으려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재상정될 테고 이때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자기 앞가림이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RC-135S 코브라보를 지금 동해로 계속 띄우고 있어요. 지금 항적 정보를 취득을 한 건데요. 이렇게 동해로 이 지역에 진입해서 작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ICBM 또는 SLBM이 동해 쪽으로 발사되는 것을 감시하겠다. 그래서 뭐 한번 비행하는데 공짜로 비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며칠 연달아서 코브라볼, 즉 이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의 통신 신호를 분석해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전문 정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예상되는 곳은 항상 코브라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코브라볼이 이렇게 계속 동해로 들어온다는 것은 SLBM, ICBM 도발 징후가 있다. 그런데 아직 콘스탄트 피닉스가 오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핵실험은 지금 임박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핵실험도 임박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로 인해서 핵실험, SLBM, ICBM 3종 세트 동시에 또는 아주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레드라인 넘으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오랜만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연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봄에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대규모 무력 시위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장기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머무르며 수리를 받았던 7함대 전진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3월 31일 포착되었습니다. 31일 오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는 수리가 거의 끝난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비행갑판 위에 FA-18 기체 한 대가 크레인으로 올려져 이동하는 모습이 식별되었는데요. 이 기체 주변에는 비행갑판에서 항공기 견인을 담당하는 블루재킷 승조원과
항공기 유도를 담당하는 옐로우 재킷 승조원의 모습이 포착되어 레이건 항모에서 곧 있을 출항에 대비해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함대를 지원할 증원 전력들도 속속 일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일본 워싱턴 소식통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사세보 해군기지에는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함과 샘슨, 요코스카에는 히긴스와 스톡데일함 등 4척의 이지스함이 일본에 추가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코스카에는 3월 30일 일본 관계 당국에 미통보된 원자력 잠수함 입항이 식별되었는데요. 해당 함정은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노스캐롤라이나함 SSN 777함으로 특수부대 작전 지원을 위한 드라이 쉘터를 장착한 채 요코스카에 입항했다가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이와쿠니 해기병 항공기지에도 세계 전투 비행대의 활동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토의 뷰포트 해병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533, 224, 1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의 레거시 호넷 전투기들인데요. 주로 지상 타격 임무에 투입되는 이들 전력은 연일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장거리 비행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2020년대 초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샌디에고에 정박한 이래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병원선의 움직임인데요. 미 병원선 USNS 멀시함은 현지 시각 30일 샌디에고를 출항해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돌며 인근 미군 전력과 통신 및 센서 작동 확인, 다른 이지스 구축함과 동반 항해 훈련을 실시하고 하루 만에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약 2년간 정박했던 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장거리 또는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장비 점검 및 항해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예 대놓고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북한, 어쩌면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평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정말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35 교체로 교체하는 그런 테스트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이런 사진이 어제 찍혔어요. 그래서 CVN-76이라는 지금 도장이 되어 있는데, CVN-76이라는 비행대는 없죠. 이 말은 이건 퇴역한 호넷 전투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보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재킷을 입은 사람, 노란색 재킷을 입은 사람, 뭐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요. 또 여기 또 퍼플, 보라색 재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항공모함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들이 이 상의, 즉 재킷 색깔에 따라서 임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파란색 블루 재킷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견인하고 끌고 오고 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요. 노란색은 항공기 유도합니다. 그리고 발사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퍼플, 이 보라색 재킷 같은 경우는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진에 없지만 초록색 그린 재킷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고요. 그리고 또 은색 재킷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화, 불나면 이제 불 끄는 담당. 그리고 빨간색 재킷을 또 입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탄약, 무장 장착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보제 호넷 전투기를 여기다 얹어놓고 노란색과 파란색 재킷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지금 이제 전투기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또 전투기를 어떻게 유도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출항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출항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에이브람 링컨 항모 한 척이 있는데 거기다가 레이건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항모, 진짜 항모 2척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항모를 호위하고 물론 이 칠함대 전용 군함들 많이 있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4척의 이지스함이 사세보에 들어와 있는 것이 또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사진 찍혀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포트로열함인데 이 배는 SM-3를 장착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지스함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함이라는 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요코스카에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일본은 이 핵추진 군함이 들어오면 사전에 일본의 그 원자력청에다가 또 그 해당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인데 뭐 하러 들어왔다, 그리고 언제 나갈 거다, 이런 거 신고하는데 이 배는 신고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금세 나갔어요. 그 말은 여기 지금 이런 거 있죠. 드라이 쉘터.
특수부대 SEAL팀이 침투하는데 사용되는 쉘터예요. 이걸 장착한 이 노스캐롤라이나 함 같은 경우는 뭐 적의 잠수함을 따라다니는 헌터 킬러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SEAL팀 같은 이 특수작전 지원 용도로 쓰고 있는 잠수함인데 이게 지금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SEAL팀 싣고 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뭔가 어디서 특수작전 하러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 이와쿠니 항공기지의 해병 항공기지인데 여기 이렇게 VMFA 533 본토에서 왔어요. 뷰포트 항공기지 해병 항공기지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대대장 기체인데 이렇게 대대장 기체를 비롯해서 이 세 개의 해병 비행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풀 편제로 다 왔다면 최소 30대 이상 40대 가량 이 호넷 전투기가 왔는데 보시다시피 슈퍼 호넷이 아니고 일반 호넷, 레거시 호넷입니다. 이 레거시 호넷은 주로 뭐 하냐? 타격합니다. 지상 타격하는 거. 그래서 이 보조 연료 탱크 큰 거 달고 계속 비행 훈련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임무가 장거리 날아가서 지상 타격하는 이런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죠. 장거리 날아가서 지상 때릴 수 있는데 어딥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좀 때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이제 핵심이 샌디에고에 정박해 있던 이 멀시함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통신 테스트 그리고 항해 테스트 이런 걸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2년 동안 샌디에고에 그대로 정박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진짜 움직여지는지 팔은 뻗어지는지 뒤로 가는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워밍업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병상이 1000개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은 8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수술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제 해당 전쟁 전구에 배치가 되는 이 병원선인데 이게 갑자기 2년 동안 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왜 움직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S 정보를 보면 샌디에고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항해훈련하고 이지스함하고 통신훈련, 연합항해훈련 이런 거 하고는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 미 해군이 자신들의 항공모함 위치를 공개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우리 한반도 주변에 로널드 레이건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이거 F-35 탑재를 하죠. 이거 있죠.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현재 작전 중이죠. 이렇게 세 척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마킨 아일랜드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그리고 니미츠, 박서 이렇게 세 척이 이 샌디에고 또 샌프란시스코 동태평양에 워밍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정보는 니미츠하고 마킨 아일랜드는 이제 2분기가 됐죠. 이 2분기에 서태평양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 지역에 니미츠도 오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다시 이제 재작동을 하고 에이브람 링컨하고 그럼 에이브람 링컨하고 니미츠하고 교대를 하겠지만 교대하러 오고 교대 아직 안 나가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세 척의 항모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 레드라인을 얼마나 넘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북한 관련 소식 중요한 거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